이어서 페이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징은 많은 글이 있을 때 한 페이지당 몇 개의 글씩 올려놓을 건지, 그러면 총 몇 페이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페이징 처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징 처리를 할 때 약간의 연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글이 총 10개가 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3개의 글씩 보여줄 거다. 그러면 한 페이지당 3개의 글씩 보여줄 거니까 총 페이지 수는 4페이지가 필요하겠죠. 3개의 글씩 들어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글만 들어오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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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총 10개의 글. 이거를 연산식으로 만들면 총 10개의 글이 있을 때 한 페이지당 보여주고 싶은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몫은 3이 될 테고요.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러면 총 3페이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러면 총 4페이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1개의 글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또 하나의 글이 추가가 되겠죠. 11개의 글이 있더라도 페이지는 4페이지만 필요하겠죠. 총 11개의 글이 있고요. 한 페이지당 3개로 보여줄 거예요. 나누면 몫은 동일하게 3이 되죠. 나머지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3페이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1페이지를 더 더해줘야 된다. 그러면 총 4페이지가 필요하다. 12개의 글이 들어와도 동일하겠죠. 12개에 대한 글이 들어와도 페이지 수는 4개가 필요하겠죠. 동일하게 연산하겠죠. 몫은 4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죠.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면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몫만큼만 페이지 수로 결정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이 조금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글에 대한 총 개수를 얻어올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로 이동을 해서 리스트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const total contents await 서비스 페이지 리드로 total contents. 해당하는 기능은 글에 대한 총 개수를 얻어오는 기능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에는 total contents다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서비스로 이동합시다. 페이지 리드 쪽에다가 마지막에 콤마 찍고 total content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야 되니까 async. 콘솔.log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DAO 쪽에다가 total contents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DAO로 이동. 위쪽으로 올려서 리드 쪽에다가 콤마 찍고 total contents async. const 데이터베이스 연동. SQL문. 셀렉트를 통해서 페이징이라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개수를 얻어와라. 명령어 실행. 리턴으로 해당하는 결과값을 돌려주겠다. 서버를 구동하고 웹페이지를 열고 목록으로 이동. 누르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을 얻어올 수 있겠죠. 로우스 쪽을 보면 count라는 키에 3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 현재 총 3개에 대한 글이 있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빼내 오려면 키값을 이용해야 되겠죠. 서비스로 이동.
return total 컨텐츠 안에 있는 로우스의 0번째 키값이 있겠죠. 거기에는 대문자로 count의 별까지 하면 3이라는 숫자를 리턴으로 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컨트롤러로 3이라는 숫자를 전달을 해주겠네요. 토탈 컨텐츠는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올 테고 그 3이라는 숫자를 리스트로 전달해 줄 거예요. 리스트 다음에다가 토탈 컨텐츠 추가할게요. list.ejs로 이동을 해서 총 개수도 출력해 볼게요.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글 등록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 앞에다가 표현할게요. 슬러시 하나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토탈 컨텐츠라고 들어오겠죠. 토탈 컨텐츠. 웹페이지를 열고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하면 3이다 라고 해서 잘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파라미터 값이 조금 필요해요. 파라미터 값은 몇 번 페이지를 요청하는지 그 번호를 저장을 할 거예요. 페이지를 새롭게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이 검색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URL이 나올 테고요. 그 URL 잠깐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따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페이징 처리가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3번 눌러볼게요. 3번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스타트 2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따로 스타트라는 값이 없을 거예요. 최초로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스타트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스타트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첫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돌려줘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2번 또는 3번 번호를 클릭했죠. 번호를 클릭하면 스타트다 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값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스타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고서 사용자가 세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구나 또는 네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값으로 스타트라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가서 잠깐 삼성전자 봐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를 클릭하면 여기에는 페이지다 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1이라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페이지에 1이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1번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만약에 페이지에 3번이 들어왔다. 그러면 3번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5번을 누르면 페이지에는 5라는 숫자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5번 페이지를 보여주겠다. 지금과 같이 파라미터 값, 페이지를 쓰건 또는 스타트를 사용을 하건 여러분들이 편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값을 토대로 사용자가 몇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값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로 이동을 해서 리스트 쪽에다가 사용자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한 정보 중에서 스타트라는 값이 있냐 또는 페이지라는 값이 있냐 이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콘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스타트라는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리퀘스트 쿼리에 있는 스타트.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스타트라는 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거에 대한 여부를 볼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새로 고침. 그러면 스타트는 최초로 undefined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스타트에 undefined이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용자는 첫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구나 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스타트에 값이 들어오면 그 페이지를 요청했으니까 그 페이지를 보내줄 거예요. 연산은 서비스 쪽에서 하니까 서비스로 스타트 값을 전달해 줄게요. 이전에 사용을 했던 리스트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얻어온 스타트라는 값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탈 컨텐츠도 필요해요. 두 개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턴으로 돌려받는 건 리스트 말고 데이터로 수정을 해줄게요. 여러 개의 값을 리턴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서비스로 이동을 해서 두 개에 대한 데이터 받아줘야 되겠죠. 페이지 서비스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스타트와 토탈 C라고만 만들게요. 그리고 스타트에 최초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값이 없었잖아요. undefined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undefined이라면 첫 번째 페이지를 요청했으니까 1을 저장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스타트에 값이 존재한다면 뭐 3이나 4나 이런 숫자가 존재하면 그 숫자로 사용자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연산을 할게요. 페이지 번호 스타트에다가 사막 연산자 스타트가 undefined이 아니고 스타트가 1보다 큰 숫자를 갖고 있다면 페이지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1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도 비교를 했어요. 해당하는 조건이 참이라면 넘어오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다시 스타트로 넣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첫 번째 페이지를 스타트에다 넣어주겠다. 그래서 스타트가 undefined이면 1이라는 숫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줄 거고 스타트에 2나 3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시 넣어주겠다. 그리고 토탈 카운트를 얻어왔으니까 이거 연산해 줘야 되겠죠. 이전에 연산식 잠깐 봤었잖아요. 한 페이지당 몇 개의 글씩 보여줄 거냐 요거 연산을 해줘야 돼요. 아래쪽에다가 const 페이지 오퍼레이션 스타트와 토탈 C를 넘겨주겠다.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총 페이지 수를 연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셀렉트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const 페이지 오퍼레이션 스타트 토탈 C로 받아주고요. 오브젝트 타입 생성 페이지 넘은 한 페이지당 몇 개의 글씩 보여줄 건지 const num 토탈 C 페이지 num 0과 같다면 0, 1 이전에 말씀드렸던 연산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 개수 만약에 10개의 글이 들어왔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나머지가 0과 같다면 페이지를 더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0이 아니라면 그러면 1번 페이지를 더 더해주겠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냐 없냐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토탈 페이지는 페이지에 대한 전체 수예요. 총 몇 페이지가 필요하냐 파서 int 넘어오는 값 숫자로 연산을 해줘야 돼서 페이지 num 더하기 num 총 개수가 12개일 때 페이지 num은 3이잖아요. 3으로 나누면 그 몫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총 4페이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위에서 연산을 했으니까 그거를 더해주겠다. 그러면 지금은 0이 들어올 테니까 4페이지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쿼리문을 작성을 할 때 시작 번호와 끝 번호가 필요해요. 총 10개의 글이 있다라고 하면 한 페이지에 3개의 글씩 보여줄 거면 사용자가 1번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1번부터 3번 글 갖고 올 수 있게끔 시작, 스타트와 엔드라는 값이 필요해요. 만약에 사용자한테 스타트에 2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두 번째 페이지는 4번부터 6번 글이 필요하겠죠. 페이지에 스타트 num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스타트 -1 곱하기 페이지 num 더하기 1 페이지 end num 스타트 곱하기 페이지 num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다. 그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번 글부터 3번 글까지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스타트에 2번이 들어와 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니까 4번부터 6번 글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스타트와 엔드를 연산한 거예요. 스타트는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이 들어왔겠죠. 1 빼기 1 하면 0 되고 0 곱하기 페이지 넘은 3이니까 3 하면
0이 되겠죠. 0 더하기 1하면 1이 되겠죠. 스타트에는 1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3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트다 라고 하는 건 현재 1이니까 1번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페이지 수는 3이죠. 1 곱하기 3 하면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스타트 넘에는 1, 엔드 넘에는 3이 들어가니까 1번 글부터 3번 글을 갖고 오세요. 만약에 사용자가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4번부터 6번 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스타트에 2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2 빼기 1하면 1 되겠죠. 곱하기 페이지 넘은 3이니까 3하면 3이 되겠죠. 더하기 1하면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스타트에는 4번이 들어오는 거고 엔드는 6번 들어오면 되겠죠. 스타트는 현재 두 번째 페이지니까 2가 들어오고 페이지 넘은 3개의 글씩 보여줄 거니까 3이 들어와 있겠죠. 2 곱하기 3 하면 엔드에는 6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4번부터 6번 글 갖고 와라. 연산했으니까 리턴을 통해서 페이지를 돌려줍시다. 그러면 해당하는 페이지는 이 변수에 저장되겠죠. 페이지라는 값 데이터베이스로 요청을 할 거예요. page.startNum 하고 page.endNum을 전달해서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DAO로 이동을 해서 스타트와 end를 받아줄게요. 리스트로 이동을 해서 스타트는 S로 받을 거고요. endNum은 2로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쿼리문은 새롭게 작성합시다. const sql 백틱으로 이용할게요. select from 소괄호 열고 select rowNum은 RN으로 쓸 거고 A의 모든 값 from 또 괄호 열고 select 별 from order by num 내림차순 빠져나와서 A 다음에 where RN이 $S and $E 작성한 쿼리문을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가 돼요. 이게 제일 괄호 안에 있죠. 셀렉트를 통해서 페이징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을 갖고 오겠다. 그때 order by 정렬은 num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예를 들어서 10개의 글이 있다라고 하면 10, 9, 8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A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그러면 A는 이 모든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빠져나왔더니 두 번째 괄호가 있죠. 요거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select rowNum이다 라고 하는 걸 rn이라는 별칭으로 쓸 거고 A의 모든 값을 보여주어라. A의 모든 값은 뭐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이 값을 전부 다 보여줄 거고 그리고 뭘 쓰겠대요? rowNumber. rowNumber는 가상의 넘버링이다 라고 해서 넘버링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개수만큼, 글에 대한 개수만큼 rowNum이다 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1, 2, 3, 4에서 10까지 10개의 글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where저를 통해서 rn이라는 값이 between 사이에 있는 값, start와 end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 1번부터 3번 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 글을 가지고 오겠죠. 1번부터 3번 글은 19, 8이라는 넘버를 갖고 있는 데이터겠죠. 만약에 스타트에 4번이 들어가고 end에 6번이 들어갔다. 그러면 rn이라는 값이 4번부터 6번 글을 갖고 오세요. 4번부터 6번 글 갖고 오세요. 그러면 7번부터 그 다음 번호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execute다 라고 한 쪽에는 우리가 만든 SQL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값을 받아와서 return으로 동일하게 돌려줄 테고요. 그러면 그 return 값은 서비스로 돌려받겠죠. 서비스에 있는 리스트다 라고 한 쪽에 결과값을 받게 될 테고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리턴으로 돌려주진 않을 거고요. 데이터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값으로 돌려줄 거예요. data.page에는 페이지를 넣어주겠다. data.page다 라고 한 쪽에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는 total page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준 거예요. total page는 반복문을 통해서 넘버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데이터.스타트. 여기는 스타트. 스타트를 넣어주는 건 현재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다, 이거를 넣어줄 거고, 데이터.리스트 에다가는 우리가 갖고 온 list.lows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자체를 리턴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컨트롤러로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게 돌아가겠죠. 컨트롤러 쪽에 리턴으로 데이터를 받아오고, 이제는 리스트라고 직접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리스트는 데이터에 리스트라고 우리가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쓰겠다. 그 다음에 페이지, 데이터.페이지, 그리고 스타트, 데이터.스타트를 넘겨주겠다. EJS로 이동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list.ejs로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요거 작성한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if문을 통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if 스타트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첫 번째 if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 if문에는 이전 버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넘버링 만들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번호들이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스타트라는 값이 1번과 같다면, 또는 1번보다 작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전 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스타트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전 버튼을 비활성화 해주겠다. 버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disable은 비활성화예요. 이전. 그리고 else, 그게 아니라면 이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전은 동일하게 넣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경로를 설정해 줄 거예요. 타입 버튼, onClick, else 부분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를 보여줘라 라는 게 되겠죠. if문은 실행 안 되겠죠. 3은 1보다 크니까 else로 넘어오겠네요. 그러면 3번 페이지의 이전 페이지는 2번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연산하는 게 스타트에는 3이 들어와 있으니까 3 빼기 1을 해라. 그러면 2번을 갖고 스타트로 넘겨주겠다. 그럼 서버에서는 스타트에 2가 들어와 있으니까 2번 페이지를 보내줄 수 있겠죠. 그거 연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다가는 넘버링 하나 만들어 줄게요. 폼은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포문을 이용해서 넘버링을 만들어 줬고요. 페이지의 토탈 페이지다 라고 하는 쪽에는 총 페이지 수가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총 4페이지가 있다 라고 하면 4페이지만큼 반복하겠죠. i는 최초로 1부터 시작을 해서 4번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출력해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해당하는 값을 클릭하면 스타트에 1을 넘겨서 전달하겠다. 첫 번째 페이지를 요청하는 거고요. 2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두 번째 페이지를 요청하겠다. 다음 버튼까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if 스타트가 페이지의 토탈 페이지, 총 페이지 수보다 작다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1번부터 3번 페이지까지 존재를 한다. 이랬을 때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번호보다 작을 때까지만 다음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설정한 거예요. 스타트에 들어온 값이 총 페이지 번호보다 작다면 다음 번호로 이동해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음 번호를 비활성화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는 else 넣어서 다음 버튼을 비활성화 해줄게요. 위에 있는 disable 이거 복사해서 넣어주면 되고, 다음, 그리고 if문은 위에 있는 else에 대한 버튼 복사해서 넣어주고, 여기는 다음으로 바꿔주고, 다음은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버를 실행하고 확인해 보면 1번 페이지. 글을 조금 더 등록해 볼까요? 10개까지 한번 등록해 볼게요. (10개를) 등록하면 넘버링이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최초로는 스타트라는 값이 없으니까 스타트가 undefined이면 1을 넣어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면 스타트의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스타트에 2번이 들어와 있으니까 2번 페이지 보여주겠다. 다시 1번 누르면 스타트에는 1이 들어오니까 1번으로 넘어가겠죠. 다음 누르면 스타트에는 2가 들어가겠죠. 플러스 1이니까. 다음 누르면 3, 다음 누르면 4. 그러면 다음은 비활성화. 스타트는 4니까 이전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전 누르면 3, 2, 1이 되면 비활성화.